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그동안 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 선거 일주일 남았거든요. 오늘이 이제 미국이 자정이 넘어서 화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일렉션 데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열심히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선거가 상징하는 그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제너럴 일렉션 그 데이는 화요일이긴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주별로 얼리 보팅이라는 걸 해요. 알라바마, 미시시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는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어제까지 카운트로 4천만 명, 40 million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얼리 보팅을 완료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유권자들이 미국에서는 투표를 할 때 공화당 혹은 민주당으로 본인의 어플리에이션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근데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얼리보팅 성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분석을 저는 봤는데 이게 공화당한테 좋은 시그널인지는 뭐 좋은 시그널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권자 성향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카말라에게 투표하려고 하는 중도 보수 성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원리 보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컨servative 성향보다는 리버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리 보팅이 강하게 이제 얼리 보팅을 많이 하게 되면 보통은 미국에서는 그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랑 카말라 쪽에서는 경합주가 굉장히 박빙인데 어디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제 그 미국은 땅 따먹기식 투표니까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카말라는 러스티밸리,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이어지는 그쪽을 공략해서 거기를 전부 다 파란색으로 물들여서 경합주에서 모두 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를 전략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박빙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때 진트라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울상이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때 이제 트럼프가 이겼죠. 힐러리와의 그때 그래서 잔치 분위기인데 실제로 트럼프 힐러리와 선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말라 트럼프와 왜냐하면 샤이 트럼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박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화당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뭐 울상을 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박빙일 가능성이 큽니다. 샤이 트럼프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상에서 좀 제가 우려했던 이제 그 선거 유세가 좀 길어지고 이제 그러면 개인적인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쇼맨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엔터테이닝한 그런 효과 때문에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매력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카말라가 그게 좀 없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카말라가 불리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DNC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모든 이슈가 소진된 다음에 실제로 에어타임에서 카말라 후보는 이 에어타임이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트럼프 에어타임이 훨씬 늘게 됐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좀 뽑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트럼프가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고 박빙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이상하지 않고요. 그 오늘 좀 분석해 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 그 리게인하게 됐느냐? 왜 카멀라가 계속 어 되게 기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졌는지 이거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큰 거는 제 생각에 트럼프가 백인 남자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인종과 성별이 카멀라의 인종과 성별에 비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아시겠지만 힐러리 여성 백인, 트럼프 남성 백인, 바이든 남성 백인, 트럼프 남성 백인이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뭐 힐러리가 낙선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어쨌든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 보스가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인종보다 성별이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좀 더 합니다. 네, 그 오바마가 당선된 것만 봐도 오바마는 어찌됐든 흑인이었지만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남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카말라 후보를 그냥 흑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좀 꺼려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오바마가 한번 그 자기 캠페인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그 남성인 이유로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걸 고려하는 자체 되게 못난 이유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그 요인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거티브 유세, 공포 정치 굉장히 이런 메시지를 잘 하고 있어요. 그 이게 공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캠페인 매니저가 예전에 존 케리 때 캠페인 매니저였고 그 사람이 그 스미어 캠페인의 거의 뭐 대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존 케리가 그 당시에 이제 베테랑들한테 인기를 막 끌기 시작하고 이제 그 중도 보수들한테까지도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을 때 그 밀리터리 레코드에 대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팩트 체크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존 케리가 가지게 돼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포 뭐 정치 스미어 캠페인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먹히고 스틱하려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손에 잡혀 있는 얘기여야 돼요. 이 그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공포 그 뭔가 조장하고 정치적 보복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는 겨냥하는 게 미디어 쪽이고요. 또 하나는 겨냥하는 게 유권자 쪽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공포 메시지 쌍두마차죠. 유권자 쪽으로 겨냥하는 거는 범죄, 지금 범죄, 너네 살고 있는 너 안전하다고 느끼니?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equals 불법 이민자입니다. 불법 이민자와 범죄 이 두 가지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범죄율이 실제로 트럼프 때에 비해서도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보내는 메시지가 아예 기반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은 아니지만 특성 사실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현재 맥락을 좀 트위스트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 사람들한테 먹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절도가 난무하고 있고 법이 요명무실한 국가가 우리가 되었다.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홈리스가 급증했습니다. 홈리스가 급증하니까 그들이 절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홈리스를 포함해서 그 절도 급증의 결과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하고 고가 상품들 코너가 실제로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마트나 타겟에 가면 샵리프팅 해결책으로 고객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다 걸어 잠갔으니까. 거기 실제로 눌러서 누가 와야 열어줘야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서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는데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고가 상품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 생필품 이런 것도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세제를 사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야? 라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피부에 닿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권자의 공감대를 얻기가 되게 용이했다. 이런 걸 굉장히 잘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이런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갖춰진 게 아니라 당연히 고객들이 불편할 거 알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건데 이게 뭐 사정이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들이 이걸 바로 해제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죠. 네, 리스크를 이미 해지칭을 하고 갑자기 리스크를 우리가 지고 가겠다? 그런 건 제 생각에도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현 상황들을 어떻게 이런 특정 사실을 확대 해석해서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포 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치적 보복, 언론 탄압 이런 얘기 트럼프가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전혀 샤이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 내가 당선되면 너 같은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퍼블릭리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겠다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미디어들은 그 리스크를 해칭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미디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value가 있다고 하지만 미디어 자체가 존재를 해야지 그 value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애가 나타났을 때는 좀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 표명을 하기 바로 전날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오너죠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없어 너 세금 엄청나게 때려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지지 표명을 철회합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있거든요. 뭐 저기 트위터도 뭐 맘대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요번에 어메리카 팩트라고 하는 저기 그 선거 모금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슈퍼팩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모금하는 단체예요. 트럼프 선거 모금하는 본인이 이제 호스트가 돼서 모으는 건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뺏겼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대통령이 드디어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선거유세에도 동참하고 거의 1,000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기면은 그냥 뭐 받을 수 있는 되게 스마트한 인베스트먼트라고 비즈니스맨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미디어 쪽에서도 지금 사리고 있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저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지지 표명을 내서 카멀라 해리스가 되면 워싱턴 포스트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민주주의를 지켰다. 굉장히 우리는 임무를 다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애프터매스에 비하면은 그렇게 리워드가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에디토리얼 치프도 지금 사임을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디어에도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말라의 백인 남자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팀 어스를 부통령으로 데려온 건데 인종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카말라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제 카말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좀 약점은 유세를 하거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카말라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굉장히 강경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말투나 목소리가 약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행되거나 약간 술 취한 듯한 이제 늘어지는 발음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How y'all doing? 이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오바마는 뭐 things are different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쭉쭉 늘어지는 듯한 발음과 어쨌든 되게 제 생각에는 이제 강경한 모습으로 리더의 모습을 비춰주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또 여성 후보의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성 후보가 강경한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면 대중들은 포용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성 후보가 부드러운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면 결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로서 unfit 하다고. 그래서 이 사이를 줄타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카말라가 인터뷰와 유세에서 노련하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유인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범죄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이 트럼프의 공포 조장은 검사 출신인 카말라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범죄자를 때려잡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거는 내가 전문가야. 카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트럼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트럼프가 여기서 더 빛을 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카말라는 이 공포 메시지를 계속 반론하고 있어요. 범죄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느끼는 일단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캠페인 참모들이 경험 혹은 인지 능력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그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공포 이제 메시지를 낼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dismiss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이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이든 집권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드를 올리기보다 우리 잘했다. 나도 왜냐면 나는 VP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올리기보다 과감히 정면 돌파를 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바꿀 수 있다. 내가 이거 다 고쳐줄게라고 하는 걸 피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진짜 번개같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경합주가 이제 그 대등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어필을 한다? 이 짧은 시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화당을 찍기로 한 골수 공화당, 민주당을 찍기로 한 골수 민주당은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트럼프가 얼마나 그 플로어가 많은 사람인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 공화당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중도층에 있는 그 중도 보수들에게 클리어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고요. 해리스는 뭐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어프로벌 레이팅이 높은 오바마 부부라든지 이제 이미지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VP 후보로 나왔던 우리 슈퍼스타들 많죠. 마크 켈리, 조시 샤피로 이런 분들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같이 이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타임도 조금씩 나눠 갖고 대신에 한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밸류를 우리가 레프레젠트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래서 카말라는 조금 더 메시지를 미국을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는 뜬구름 없는 메시지 말고 손에 잡히는 그런 화법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조금 더 클리어한 픽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고요. JD 벤스 같이 지금 어프로벌 레이팅 낮고 본인한테 방해되는 잘 안 맞는 사람 말고 어차피 이미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새로운 러닝맨트가 됐죠.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현재 가져가고 있는 에어타임 계속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뭐 트럼프도 굉장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며칠 동안 네, 많은 이슈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없다면 뭐 어떤 후보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네, 조심스럽게 저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메일인 발렛 저도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얼리보팅 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편함에. 그래서 내일 한번 언박싱을 네, 어떻게 이제 메일인 발렛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 수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